그날 오후 헬리콥터의 굉음이 강남의 고급 주택가를 울렸다. 잔디밭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집 앞마당에 거대한 기계가 서서히 내려앉는 순간 김민호는 창밖을 보며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그는 중얼거렸다. 가족 모임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부모님의 노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늘 그렇듯 가족의 실패자로 여겨지던 동생 지은이를 도와주기 위한 계획. 하지만 그 헬리콥터는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다. 지은이가 문을 열고 내려서는 순간 12년간 쌓인 침묵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35살, 서울의 변두리 원룸에서 사는 평범한 여자로 보였다. 낡은 현대 아반떼를 타고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녀를 가족은 늘 동정했다. 지은아, 이번에도 돈이 부족하면 말해. 우리가 좀 도와줄게.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의무감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의 파트너가 된 그는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막내 수아는 재벌가에 시집가서 명품 가방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자랑하며 지은이를 내려다보았다. 부모님은 지은이를 문제아로 여겼다. 대학을 중퇴하고 스타트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 그날 이후로.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지은이는 이미 제국을 세운 상태였다. 그녀의 회사 안보실드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며 수백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최근 인수합병으로 80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었다. 더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가족의 웃음소리, 비아냥, 그리고 그들의 인정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명을 위해. 오늘 그 침묵의 끝이 왔다. 3일 전 민호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부모님 요양 문제로 가족 회의할 건데 내 상황이 어렵다는 거 알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좋을 텐데. 그의 말투는 여전했다. 지은이는 이를 악물었다. 그 순간 회계사가 확인한 송금 내역을 보고 있었다. 800억 원.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놀랄 차례야. 서울 변두리 원룸에서 짐을 챙기며 지은이는 미소 지었다. 옷장에는 명품 정장과 롤렉스 시계가 숨겨져 있지만 그녀는 낡은 재킷과 청바지를 골랐다. 대학 때부터 들고 다니던 캔버스 가방도. 이 평범함의 위장은 12년간 그녀를 보호해준 갑옷이었다. 가족은 그녀를 실패자로 본 덕에 그녀는 자유롭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그 위장을 벗을 때였다. 가족 집에 도착한 지은이는 예상대로 환영받지 못했다. 늦었네, 지은아. 항상 그래. 우수아가 핀잔을 주었다. 식탁에는 민호의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부모님의 요양 비용 분담 계획. 지은이의 몫은 10%로, 그것도 할부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줄게. 민호의 말에 지은이는 속으로 웃었다.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자 모두가 창밖을 보았다. 저게 뭐야? 착륙하는 거야.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지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거야. 타. 헬리콥터 안에서 가족은 말을 잃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펼쳐지자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이게 다 뭐야? 지은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12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대학 2학년 때 스타트업 대회에서 우승한 기쁨을 가족에게 알리려 했던 그날. 학교 그만두고 회사 차리게. 그녀의 말에 가족은 폭발했다. 아버지는 인생 버리는 짓이라고 했고 어머니는 이웃들이 뭐라 할까 하며 울었다. 민호는 비웃었고 수아는 미쳤어 라고 했다. 그 웃음소리가 지은이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족의 인정을 포기했다. 대신 증오를 연료로 삼아 성공했다. 헬리콥터는 한빛 요양원으로 향했다. 지은이가 2년간 설계하고 투자한 최첨단 시설.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곳으로 부모님을 위해 지었다. 착륙하자
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지은 씨, 가족분들이시군요. 투어 해보시죠.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다. 방은 아파트처럼 고급스럽고 의료시설은 호텔 스파 같았다. 월 3천만 원 정도예요. 2년 대기자 명단이 있어요. 원장의 설명에 수아가 창백해졌다. 이게 민호가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 끄덕였다. 부모님을 위해 지었어. 이미 예약됐고 비용은 영원히 면제. 투어 중 지은이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회사 팔아서 800억 원 받았어. 하지만 너희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12년의 상처가 스쳤다. 12년 전 너희가 웃었을 때 난 그걸 연료로 삼았어. 이제 봐. 내가 누구인지. 가족은 말을 잃었다.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왜 말 안 했어? 라고 물었다. 지은이는 대답했다. 말했어. 하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듣지 않을 차례야. 돌아오는 헬리콥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래로 한빛 요양원이 보였다. 지은이가 쌓은 증거, 가족의 오만이 무너진 상징. 착륙 후 집안에서 민호의 노트북이 스프링클러 물에 젖어 고장 났다. 그의 계획서가 물에 녹아내리는 모습은 상징적이었다. 내 컴퓨터, 내가 새 거 사줄게. 지은이가 말했다. 아니, 그냥 더. 민호는 고개 숙였다. 처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 가족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우리가 내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수아가 중얼거렸다. 지은이는 대답했다. 너희는 도와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건 우월감이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지은이는 요양원의 재단을 가족 이름으로 세웠다. 가족은 서로 돌봐야 해요. 나 혼자서도 그걸 했어. 아버지는 웃었다. 넌 우리가 키운 대로 됐어. 우리는 못 봤을 뿐. 저녁이 되자 지은이는 가족과 진짜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기술에 대해 물었고 수아는 재단에 관심 보였다. 12년의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알았다. 이 복수는 달콤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이제 뭐 할 거야? 민호가 물었다. 가족이 되어보자. 하지만 기대는 하지마. 지은이는 대답했다. 집을 나서며 지은이는 후회했다. 복수는 자유를 주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낡은 아반떼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일 병원 미팅, 다음 주 재단 승인. 그리고 일요일, 가족 저녁 식사. 12년 만에 모두가 진짜 자신을 아는 자리. 하지만 그 가격은 컸다. 침묵의 무게, 배신의 아픔, 그리고 선택의 외로움. 어린 시절, 지은이는 가족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했다. 서울대 입학, 로펌 파트너. 모든 모임에서 그의 업적이 화제였다. 수아는 미인대회 우승자, 재벌가 며느리. 어머니의 미모와 아버지의 지혜를 물려받아 문이 저절로 열렸다. 지은이는 달랐다. 민호가 축구를 할 때 그녀는 중고 컴퓨터로 코딩을 배웠다. 수아가 미인 연습할 때 그녀는 동네 가게 웹사이트를 만들어 5만 원을 벌었다. 부모는 그녀를 이해 못했다. 왜 민호처럼 안 돼? 어머니의 한숨. 성공은 의사, 변호사, 좋은 결혼뿐이라고 믿었다. 대학 2학년, 지은이는 폭발했다. 스타트업 대회 우승 후 가족에게 말했다. 학교 그만두고 회사 할게. 침묵. 아버지는 포도주 잔을 내려놓았고 어머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민호가 웃었다. 인터넷 장난으로 교육버려. 수아가 눈을 굴렸다. 스티브 잡스 흉내내. 너는 지방대 2학년이야. 아버지가 잘났다. 내 딸이 중퇴자 될 순 없어. 지은이는 떨며 일어났다. 민호처럼 변호사? 수아처럼 돈 많게 시집. 그날 밤 그녀는 떠났다.
쪽지, 미안해. 너희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나답게 살아야 해. 그 후 가족 모임은 동정의 장이었다. 내 작은 사업 어때? 돈을 주려 했고 낡은 차를 볼 때 의미심장한 시선을 주었다. 지은이는 성공을 숨겼다. 첫 10억 계약, 테크 매체 기사. 왜? 그들의 인정이 감옥이었으니까. 이제 그녀는 자유였다. 하지만 상처는 쌓였다. 서울 도착 초기 300만 원과 노트북뿐. 원룸은 중국집 위, 냄새와 소음 속 라면으로 버티며 도서관에서 일했다. 투자자 거절, 너무 젊어, 경험이 없어. 한 V씨가 웃었다. 웹사이트나 만들어라, 아가씨. 의심의 밤, 가족 말이 맞나 싶었다. 하지만 포기 안 했다. 복수심이 불꽃이었다. 우연히 중국집 주인 아주머니가 도왔다. 너무 열심히 일해 그녀의 조카 소개로 투자자 만났다. 첫 투자로 팀 만들고 2년간 실패와 승리. 큰 클라이언트 잃고 개발자 떠났지만 진화했다. 3년 만에 AI 위협 탐지 시스템, 중소기업 혁명. 수상, 기사, 인수 제안. 모두 거절. 팀 50명, 고층 빌딩 사무실. 생활은 검소. 진짜 부는 보이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 인수 제안, 800억 원 CEO 직통 전화. 내 기술이 미래야. 그녀는 협상했다. 직원 보호, 스톡 옵션. 돈 들어온 날 원룸에서 숫자 봤다. 12년 전 추수감사절 떠올렸다. 이제 복수할 때 강남으로 가는 길, 그날을 곱씹었다. 그들은 그녀를 구하려 했지만 오히려 자유 줬다. 이제 그 대가 치를 차례. 요양원에서 가족 얼굴 변했다. 이게 내 돈으로, 지은이, 부모님 위해.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어. 재단 설명. 수익은 저소득 가족 도와. 작년 43 가족 어머니 목소리 갈라졌다. 우리 이름으로? 가족은 돌봐야 하니까. 내 방식으로. 민호. 왜 숨겼어? 지은이, 너희가 이미 날 실패자로 봤으니까. 동정은 짜증. 자랑은 참을 수 없었어. 수아, 공정하지 않아. 공정. 어제 내가 준 5만 원 상품권, 면접 못 사라고? 10% 분담의 할부. 도우려 했어? 아니, 우월감 느껴서. 헬리콥터 날개 돌고, 지은이 마무리. 서류 다 끝났어. 2년 전, 아버지, 내 쪽지. 나답게 그 뜻 이제 알겠어. 침묵. 돌아오는 길, 민호, 이제 어쩔. 지은이, 가족 해보자. 기대는 말고 착륙 후 스프링클러가 민호 자료 적셨다. 내 계획, 물에 녹내. 그는 고개 숙였다. 식탁에서 솔직 대화. 수아, 우리가 거만했어. 민호, 우리가 끔찍했어. 용서 마. 지은이, 너희 덕에 강해졌어. 중국 음식 시키며 사진 앨범 봤다. 지은이의 미소가 안 닿던 이유. 이제, 수아 물음. 앞으로 잘 해보자. 어머니 포옹. 다음 일요일 저녁 올래? 올게. 민호가 차까지 배웅. 이 낡은 차 정말 사랑하나? 독립 상징이야. 자랑스러워. 지은아. 내 자신 지킨 것. 집 떠나며 지은이는 후회와 자유 느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 상처는 영원. 내일 미팅. 하지만 일요일은 가족. 12년 만에 진짜 식탁.